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이연계, EBS 연계 최종 점검 생명과학 2의 시작입니다. 이제 올해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강좌가 되겠는데, OT에서 짤막하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상위권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전범위에서의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다지면서 2연계이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에서 엄선을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될지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3, 4, 5등급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고, 1, 2등급은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좀 쉬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 1강 세포는 모든 학생들, 등급이 1등급, 2등급이든 3등, 4등급, 5등급이든 간에 좀 쉬워하는 파트이긴 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1번으로 이제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것마저 틀리시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2문제까지 최대 나올 수 있는 이 1강 세포 단원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하나 듣고 머릿속에 꼭 차곡차곡 정리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환은 자료실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저하고 가시면 돼요. 1번부터 볼게요. 수특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포의 연구 방법이 4가지인 건 아시죠? 현미경을 사용한 연구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해법, 자기방사법, 세포 배양법 4가지 중에서 이제 현미경 문제가 아주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데도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이제 현미경의 종류와 개념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철저하게 좀 암기를 좀 부탁드려야 되는 내용이죠. 일단은 먼저 현미경계 구분을 해주셔야 돼. 학습하실 때 현미경을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 가시광선이니까 A는 이제 광학 현미경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가시광선이 아닌 경우가 이제 2개, 그죠? 가시광선이 아닌 전자선을 이용하는 현미경이 바로 전자현미경이 되는 거야, 그죠? 그다음 표면의 입체구조 관찰. 입체구조 관찰이라는 건 뭐죠? 그죠? 주사 전자현미경이죠. 주사 전자현미경. 그 다음에 그게 아닌 전자현미경은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투과 전자현미경이에요. 투과 전자현미경.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러한 이 형식을 많이들 빌립니다. 이게 생명과학 1이든 2든 이런 형식. 그래서 여기를 이제 블랭크로 해놓고 여기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블랭크 해놓고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거다. 그러니까 형식은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르게 변해서 출제가 되더라도 그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억, 니은 해놓고 얘 딱 지워놓고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고 여기 이제 기억, 여기를 니은이라고 해놓으면은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기억이고 둘 중에 하나는 니은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이제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세포는 당연히 광학 현미경입니다. 그죠? B는 주사 전자 현미경이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기억, 니은, 디귿까지는 내용에 있는 거고요. 그 이후는 이제 이것과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선지, 또는 보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야. 현미경으로 확실하게 분리되어 보이는 2점 사이의 최소 거리를 우리는 해상력이라고 그러죠. 해상도 또는 해상력, 분해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짧을수록 해상력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C가 A보다 멀다. 자, C가 A보다 더 가까운 점을 구분합니다. 얘가 해상력이 더 당연히 광학 현미경보다 높죠. 제일 높은 게 C예요, C. 그 다음 B, A 이런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죠? C를 통해 엽록체의 그라나가 녹색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요거 뺄게요. 요거 그라나를 확인할 수 있다. C를 통해 엽록체의 그라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과니까 엽록체를 관통해서 안쪽에 있는 거니까 그라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좋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라나가 녹색임을 색깔 볼 수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은 흑백, 그러니까 색깔 구분이 안 되죠. 가시광선이 이제 색깔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으로 이제 색깔 유무를 판단할 수 있죠. 색깔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개념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C는 시료 표면에 반사되는 전자선에 의해 상을 얻는다. 반사되는 전자선에 의해서 상을 얻는 건 세포 표면의 입체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B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야.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비읍. B는 C보다 해석력이 낮다. B는 C보다 해상력이 낮아요, 높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A, B, C 중에 가장 해상력이 높은 것. 그죠? 인접한 두 점을 구분하는 최소 거리가 가장 짧은 거죠. 이게 C가 가장 해상력이 높고 그다음에 B고 그다음에 A예요. 그래서 B는 C보다 해상력이 낮다. 오케이. B로 시료가 가진 고유의 색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B로 시료가 가진 고유의 색 어때요?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 색 구분할 수 없어. 전자현미경이기 때문에 A를 통해 식물세포의 원형질 분리가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광학현미경은 이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살아있는 세포가 저농도상에서 이제 저농도상에서 또는 고농도상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형질 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액에 넣었을 때 물이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는 현상.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맞고요. 아세트산 카민에 염색된 세포 소기관. 요거는 저거죠. 핵이죠. 핵. 그죠? 식물 세포의 핵이 적색으로 염색되는 거죠. 그래서 핵이 여기구나. 딱 적색으로 딱 눈에 띄겠죠. 구분할 수 있는 현미경은 당연히 A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도 광학현미경에 대한 얘기고 이것도 광학현미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O하고 Z는 Z가 아니죠. 참. Z이죠. 정신 나갔어. 그래서 O하고 Z 맞고요. 라스트 츠. 자, C로 관찰 전에 마이크로톰으로 세포 활동을 정지시켜 고정시킨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특강 교재라든가 이제 개념서를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고정법 아닙니다. 이거는 얘는 고정법이 아니에요. 얇게 시료를 절단하는 겁니다. 얇게 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빛이라든가 전자선이 투과할 수 있도록 얇게 자르는 게 마이크로톰이에요. 그 개념을 좀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미경을 통한 현미경의 종류와 이런 내용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2번을 들어갈게요. 자, 2번을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이제 현미경을 통한 세포의 크기 관련된 문제를 또 연습해 봐야겠죠. 사실 이제 세포 파트에서 이제 이거 빠지면은 뭐 상당히 좀 맹숭맹숭하죠. 이거 좀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했다 이제 생각이 들 거야. 자, 저반 렌즈,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끼우고 어쩌고 해서 100배로 봤습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재물대에 올려놓고 관찰했더니 저반 마이크로미터 50눈금과 대물 마이크로미터 X눈금, 이걸 X라고 해볼게요. 기억을 X눈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대물 마이크로 한 눈금은 10이니까, 그쵸? 10 곱하기 X. 그죠? 요게 이제 요 안에 50눈금의 저반이 들어간대요. 됐죠? 그래서 저반 한 눈금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반 한 눈금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제거하고 어쩌고 이제 배율을 200배로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200배로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측정이 A와 같았다. 대물 렌즈의 배율만 변화시켜 현미경 배율을 400배로 하고 네, A를 관찰했다.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럼 먼저 기억이 얼마일까라는 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0 마이크로미터예요. 세포 크기는 40 마이크로미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포가요 100배일 때, 이게 200배일 때라고 이제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100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0배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해서 요 안에 들어가요. 400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도 40 마이크로미터, 40 마이크로미터, 40 마이크로미터예요. 100배로 봤을 때, 200배로 봤을 때, 400배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에 일단은 먼저 요거 구하려면요. 여기 지금 한 눈금이 크기가 얼마냐 이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0 마이크로미터예요. 열 눈금 들어갑니다. 열 눈금. 그죠? 저반 열 눈금이니까 4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이니까 한 눈금의 크기가 4가 되겠죠. 4가 돼야 돼. 됐죠? 네. 4가 되는 거야. 이때는 한 눈금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4 곱하기 얼마? 열 눈금. 됐죠? 그 다음에 이때는요. 이때는 한 눈금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죠? 2로 줄어들어야겠죠. 그리고 20 눈금. 그죠? 네, 20칸에 겹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쵸? 1 되죠? 한 눈금의 크기가 1. 요 한 눈금 간격의 크기가 요거요. 1이 되고 그 다음에 40 눈금. 40칸에 겹치죠? 네. 40칸에 겹쳐서 40 곱하기 1 하면은 40 마이크로미터가 나와요. 됐죠? 전부 다 40 마이크로미터, 40 마이크로미터, 4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세포 크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100배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세포 크기가. 그 다음에 200배에서는 20. 그 다음에 400배에서는 40.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는 이해니까. 자, 그럼 여기는 x가 얼마 나오느냐? 5, 4, 20. x는 20. 그래서 여기 20눈금이야. 됐죠? 그러니까 20눈금, 50눈금에 20눈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저반 마이크로미터 몇 눈금하고 이제 겹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20눈금에 50눈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10눈금이면은 몇 눈금이 들어가느냐? 그 10눈금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야 되죠. 네 눈금이 들어가야 돼. 됐죠? 저반에 10개에 그죠? 4개 꼴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5개에 자,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5개에 2개 꼴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눈금.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이거. 여기 보세요. 요거 100배로 봤다고 칠게요. 100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5눈금에 2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됐죠? 대물 마이크로미터 2눈금 수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10개면은 여기서 10개면 4눈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반 마이크로미터 50눈금 하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20눈금이 일치하는 게 바로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됐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10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간격이 1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이에요. 40인데 40을 10으로 나누니까 여기 한 눈금의 크기가 이게 저반 한 눈금의 크기가 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200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200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 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요 크기 확대되는 거하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똑같이 확대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때는 어떻게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이 됩니다. 됐죠?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린 게 뭐냐면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이에요.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 됐죠? 요 저반 10눈금 안에 하나, 둘, 셋, 네 눈금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열. 근데 이제 세포가 2배 커지고 또 2배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물 마이크로미터도 2배, 그다음에 또 2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10 대물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 세포 크기 40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0 해서 얘 크기도 40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10 그죠?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간격이 10이니까
이것도 40이 되더라 이 얘기야. 좋습니다. 이제 다 설명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은 이 문제 쉽게 풉니다. 기억은 20이다. 맞죠? 이건 A의 길이는 다에서 저번 마이크로미터 40눈금의 길이에 해당한다. 지금 딱 보셨죠? 네, 40눈금의 길이.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죠? 40에서 80까지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10, 20, 30, 40. 맞고요. 디귿 현미경을 이용하여 적혈구를 관찰하면 적혈구의 색은 확인할 수 없다? 네, 아니죠. 적혈구 색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 광학 현미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이얼 같은 시료를 관찰했을 때 현미경 시야에 들어온 세포의 수는 배율 다보다 가해서 요거 넘겨야 되겠죠. 배율 다에서보다 가해서 약 4배 많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에서보다 가해서 가가 100배고요. 그죠? 다는 400배예요. 자, 배율이 4배 증가했어요. 배율이 4배 증가하면은 어때? 4, 4, 16, 16배 확대돼요. 그죠? 그럼 역으로 4분의 1, 배율이 4분의 1인 경우는 어때요? 더 넓은 면적을 관찰할 수 있죠. 16배. 그죠? 그래서 16배가 돼야 됩니다. about 16배.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 현미경은 주사전자 현미경이다. 아니죠. 광학 현미경이니까 틀렸죠. 관찰된 상의 밝기는 다에서보다 나에서 밝다.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갈수록 고배율이 되죠. 고배율이 될수록 어두워집니다. 고배율이 될수록 어두워진다. 됐죠? 그러니까 다에서보다 나에서 밝다. 맞죠? 이 현미경으로 엽록체를 관찰하여 엽록체 색을 확인할 수 있고요. 광학 현미경이니까 맞습니다. 가에서 A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40눈금과 겹친다. 보셨죠? 10눈금하고 겹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수는 가는 다의 0.25배이다.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다에서 보는 것보다, 그죠? 요거보다 어때요? 4분의 1이 돼야겠죠. 그죠? 따라서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수는 가는 다의 0.25배다.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본다고 칠게요. 여기 요만큼만 보인다고 칠게요.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봤을 때 요만큼만 보인다고 칠게요. 요만큼. 됐죠?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들어가고요. 여기는 2개 들어가죠. 그렇죠? 가가 더 많이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가는 다의 4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에다가 정리시켜 드린 거 있죠. 배율이 2배 증가하면 길이가 2배 증가하고 어떻게 돼요? 특정 면적이 4배로 확대되고 볼 수 있는, 그죠? 세포의 수는 4분의 1로 감소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물 마이크로미터 요만큼만 보였을 때 이렇게 보였어요. 그죠? 근데 가로 보게 되면은 이만큼 보게 되면 이만큼 보게 됐을 때 더 어때요? 그쵸? 4배 더 많이 눈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수는 저배율일 때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지읒은요. 알겠죠? 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치읓. 저반 마이크로미터에 보이는 눈금 간격은 대물 렌즈의 배율에 비례한다. 저반 마이크로미터는요, 100배로 봐도 그죠? 지금 대물 렌즈의 배율만 바꾼 거예요. 대물 렌즈의 배율만 바꿨기 때문에 요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 보이는 이 눈금상은 변화가 없어요. 됐죠? 100배로 봐도 이렇게, 200배로 봐도 이렇게, 400배로 봐도 이렇게. 그러나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어때요?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그쵸? 요거 재물대에 놓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100배일 때, 200배일 때, 400배일 때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배율이 커지면 볼 수 있는 눈금수가 점점 줄어든다. 좀 전에 방금 얘기했죠. 지읒에서요. 그죠? 됐죠. 그래서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확대되지만 간격이 점점 벌어져서 확대되지만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에 보이는 눈금 간격은 100배든 200배든 400배든 똑같습니다. 대물 렌즈의 배율에 상관이 없어요. 대물 렌즈의 배율에. 요 저반 렌즈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대물 렌즈하고 상관이 없어. 알겠죠? 여기까지 개념 잡으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치읓은 틀렸어요. 같다예요. 대물 렌즈의 배율과 상관없이 눈금 간격은 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 크기 측정 실험과 관련된 문제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세포 분해법입니다. 이 세포 분해법이 빠지면 좀 섭섭하죠. 세포 단원에서 세포 분해법 빠지면 좀 섭섭합니다. 자, 바로 그냥 여러분들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세포 분해법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요, 항상 뭐냐 이런 찾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요 실험은 많이들 보셨을 테고요. 거기다가 요 사진, 요걸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인이 있는 거니까 이건 막구조물이 아닙니다. 막성 세포 소기관이 아니에요. 요 인이 있는 구조물이 핵입니다. 핵. 그죠? 네, 얘는 핵이고요. 자, 이 순서는 여러분들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동물 세포에다 동그라미 치셨죠? 네, 그래서 항상 문제 읽을 때 동물 세포인지 뭔지 꼭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핵, 미, 소예요. 핵미소. 예, 좋습니다. 나의 핵미소를 보셨는데 좀 그러네. 오늘 미소가 안 지어지네. 자, 기억. Z가 소포체다. 뭔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죠? X, Y, Z가 뭔지 물어보죠. 기억은 시료에 전자선을 투과시켜 상을 얻는다. 자, 기억은 전자 현미경인데요. 요거 딱 안쪽에 있는 인이 보인다는 얘기는 단면. 이야, 단면. 이야, 통과했어. 이야, 투과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투과 전자 현미경. 가해세포 파색을 저는 2만 G에서 20분 동안 원심 분리하면 침샘물에 A가 포함된다. 자, 요 조건에서 하면 핵이 가라앉고요. 요 조건에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그죠? 네,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냥 이걸 바로 2만 G로 20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만 G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 핵과 미토콘드리아 같이 가라앉아 있겠죠. 예, 여기에서도 벌써 핵이 가라앉는데 2만 G면 당연히 핵은 가라앉고요. 핵 가라앉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까지 가라앉는다 이 얘기입니다. 딕은 맞고요. A부터 C는 모두 RNA를 갖고 있다. 핵에는 당연히 DNA하고 RNA 존재하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자체 DNA 있고 RNA 존재하고요. 소포체. 요 소포체 이제 파편 같은 거겠죠, 그죠? 찢겨진 이제 소포체들인데 인지질 이중층 그 막구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막으로 되어 있는 인지질 성분들이 있겠죠. 성분을 굳이 따진다면요. 그래서 RNA는 요 둘에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전자전달계를 가지고 있다. 전자전달계 하면은 여러분들 그 미토콘드리아 내막하고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 막,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미토콘드리아니까 맞죠? X는 세포 내 미세 구조물을 고정시킨다. 갑자기 뜬금없이 핵이 지금 미세 구조물을 고정시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이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X, Y, Z 중에서 X, Y, Z 이 G 중에서 X, Y, Z 중에서 세포 내 미세 구조물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굴 꼽아야 됩니까? X, Y, Z 중에서 그렇죠. 소포체죠. 소포체. 이 소포체의 기능들 다 여러분들 정리했을 거야. 거친면 소포체하고 매끈면 소포체 있어요.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 기능 단백질 합성, 거친면 소포체 기능 지질 합성, 뭐 칼슘 이온 저장, 해독 작용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소포체들이 핵 주변에서 쭉 퍼져 가지고 세포의 외형을 유지하는데, 세포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 있죠? 세포 소기관들의 위치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Z가 돼야 돼. Z가. 그래서 비읍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세포 분해법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유사기출 문항을 한번 여러분들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세포 분해법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좀 전에 했던 눈금을 통한 세포 크기, 현미경을 통한 이제 세포 크기 측정이잖아요. 요걸 이제 같이 연계시킨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7월 학평 모의고사인데 좀 괜찮아서
제가 유사기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림 가는 세포분해법으로 동물세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현미경에 접안렌즈에 기억을 장착한 후, 자, 기억을 장착했어요. 접안렌즈에. 그럼 접안 마이크로미터겠죠. 이거는 뭐다? 기억은 접안 마이크로미터. 100배의 배율로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100배예요. 100배. 됐죠? 100배. A부터 C는 밑줄 쫙쫙쫙 쳐주시고요. 자, A는 뭘까요? 이거 무거운 녀석, 가벼운 녀석인데 가벼운 녀석에서 있는 거니까 리보솜 사탕. 그 다음 무거운 녀석 둘로 또 나뉘어졌어요. 그럼 B하고 C, 제일 무거운 게 C니까 C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핵미리.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요거는 중속으로 돌린 거죠. 중속으로 돌려가지고요. 요거 미토콘드리아까지 가라앉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미토콘드리아가 핵하고 섞여 있는데 가장 저속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속에서 이제 핵이 이제 분류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요 위에 있는 가벼운 거, 가장 가벼운 걸 분리해내려면 고속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고속, 중속, 저속. 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빠르기는요, 가장 빠른 게 2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3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와 B에서 모두 단백질이 합성된다라고 나오는데 리보솜 사탕,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합성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도 자체 리보솜이 있습니다. 원심 분리 속도의 빠르기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대물 렌즈의 배율을 나에서보다 2배 높여 C를 관찰하면, 자, 요 C를 관찰한대요. 근데 C가 10마이크로미터다. 밑줄 쫙. 핵이 10마이크로미터예요. 자, 대물 렌즈의 배율을 나에서보다 2배 높여서 이거보다 이제 200배가 되는 거죠. C를 관찰하면 C의 기억에 16눈금과 겹친다라고 하는데, 일단 100배에서 여기 눈금이 겹쳐요. 하나, 둘, 셋, 넷.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그럼 여기 1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니까 얘 하나는 얼마가 돼? 4개로 나누면은 2.5가 되겠지. 그래서 2.5야. 2.5. 자, 그럼 2.5야. 되시죠? 2.5. 그럼 여기에는 이 핵의 크기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2.5 곱하기 4 해야지 10이니까. 핵의 크기가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200배로 하게 되면 이 핵의 크기가 여기 2배 증가하겠지. 핵의 길이, 그지? 2배 증가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4눈금이 아니라 이제 8눈금하고 겹치게 되는 거죠. 8눈금과 겹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16눈금 아닙니다. 알겠죠? 네. 따라서 D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연습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다시 이연계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제 세포 소기관과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쭉 정리할 거예요. 세포 소기관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외우고 쉬운 부분이니까 저랑 상당히 빠르게 한번 스피드로 정리를 하면 돼요. 알겠죠? 1강의 목적은 그거예요. 세포 암기된 거 정리. 이연계 교재에서 이런 자료 나왔다. 요걸 이제 확인 좀 시켜드리는 거니까. 자, 세포 골격 동그라미 치시고요. 4번입니다. 세포 골격 동그라미 치시고, 자, 미소중 미세유, 그죠? 중간 섬유고요. 미세 소관이고요. 미세 섬유입니다. 크기 가장 큰 거 미소, 중, 미세유 이렇게 되죠. 자, 편모와 선모는요, 미세 소관하고 관련된 겁니다. 편모하고 선모는 미세 소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미세 소관은 뭐다? 중심립, 편모, 선모. 중심립, 편모, 선모. 됐죠? 여기다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미세소관이다. 당근. 맞았어. 기억부터 디귿은 모두 세포 형태 유지. 이게 바로 세포 골격. 됐죠? 세포 형태 유지. 그러다가 제가 좀 전 문제에서 이제 소포체도 일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리을. 기억과 디귿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된다. 이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조심하세요. 단백질. 디귿은 세포 내 소기관의 위치, 유지, 이동에 관여한다. 이것도 이제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겠습니다.
알겠죠? 미세, 섬유, 미세, 섬유. 이동하자, 가자. 이동, 위치를 유지하고 이동에 관여한다. 아시고 계셔야겠습니다. 중심립은 디귿으로 구성되었다. 중심립은 미세소관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중심립 뭐라고요? 미세소관. 이은입니다. 미세소관. 알겠죠? 중심립, 편모, 선모 뭐라고? 미세소관. 좋습니다. 다음에 5번 들어갈게요. 자, A는 세포호흡, 미토콘드리아가 되겠고, 다음에 C는 단일막, 리소좀이 되겠죠. 그 세 가지 중에 골라라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제시된 거. 그다음 B는 엽록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막이고요. 요거는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 그 다음에 단일막, 리소좀은 단일막에다가 세포내 소화죠. 그래서 둘 다 이중막. 됐죠? 뭐 핵도 이중막이고 3개. B에서 포단과 단백질이 모두 합성된다. A나 B는요 자체 DNA하고 리보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요거 단백질, 단백질 둘 다 합성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엽록체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합성됩니다. 그래서 B에서는 포도당과 단백질이 모두 합성되죠. 당연히. C는 세포내 소화를 담당하는 리소좀이 되고요. A는 B, C에 비해서 산소 소비량이 많다. 미토콘드리아, 산소 소모량. 이거 어디서 소모되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로 작용하죠. A와 B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아니죠. 산화적 인산화는 여기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B에서는 광인산화가 일어납니다. B에서는 광인산화. A와 B에는 전자전달기가 존재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 A하고 B는 전자전달기가 존재합니다만은 물의 산화가 일어난다? 물의 산화는 H2O가 이제 분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의 광분해가 이제 물이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광합성에서 이제 일어나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오히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그렇죠? 요게 일어나죠. 산소가 전자받아서 물로 이제 환원이 되는, 그죠? 요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 다 물의 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물의 산화, 즉 물이 전자를 내놓는 건 비순환적 광인산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은 마지막 C의 막에서 NADH 산화가 일어난다. NADH 산화는요, 누구의 막에서 일어나냐면 A에 있는 막에서 일어납니다. A의 내막 되시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NADH 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리소좀의 막에서 무슨 NADH 산화가 일어나?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맞는다. 네, 넘겨주세요. 6번. 식물세포 땡그라미 쳐주시고요. 딱 보고 식물세포인 거 알으셔야 되죠. 리보솜, 엽록체, 핵 중 하나다. 기억이 뭐예요? 당연히 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리보솜 사탕.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엽록체. 자, 셋의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핵과 엽록체의 공통점이고, 요거는 리보솜과 엽록체의 공통점이에요.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꼭. 이중막 구조는 요거 핵과 엽록체 맞죠? 단백질이 있다. 리보솜 사탕, RNA 플러스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있고, 당연히 단백질이 있으니까 B에 해당하는 거 맞죠? RNA가 있다. RNA가 있는 건 요건 RNA 플러스 단백질이라고 했으니까 RNA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엽록체에도 자체 DNA, 리보솜, 그 다음에 RNA, 전사된 RNA 있고, 핵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DNA고 RNA 있습니다. 그래서 C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B에 해당해야 됩니다. B에 해당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광합성을 하는 모든 생물에 존재한다. C. 자, 리보솜은 당연히 모든 생물에 존재합니다. 광합성을 하든 안 하든 생물이라면 모든 게 리보솜 사탕, 리보솜이 존재하죠. 그죠? 삼역 6개에 포함된 모든 생물엔 리보솜이 존재하는데, 엽록체는 말입니다. 광합성을 한다고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세균 같은 경우 있죠. 남세균 같은 경우는 원핵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엽록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엽록소는 존재해도 엽록체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요 C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미음 보세요. DNA 복제가 일어난다. 모든 생물들은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포 소기관에 대한 거.
그럼 리보솜은 당연히 복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자체적으로 DNA 있기 때문에 복제 일어나고 핵에서 당연히 DNA 복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은 기억에서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데 니은은 핵 속에서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알겠죠? 리보솜이 이 핵 안에서 활성화돼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 아닙니다. 네, 틀렸고요. 기억부터 D가 되는 디옥시리보스가 존재한다. 디옥시리보스는 뭐죠? 그렇죠. DNA를 구성하는 5탄당이죠. 그죠? DNA 누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5탄당이에요. 그래서 얘는 RNA가 있기 때문에 틀렸죠. 얘는 DNA 있지만 만약에 리보스면 어떻게 되죠? 리보스? 얘도 리보스 있죠. RNA 있으니까 리보스 있고 리보스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리보스를 포함하는 물질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하고 그다음에 ATP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ATP.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7번 들어갈게요. 자, 세포의 구조의 일부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수능 완성에서 이제 요 두 개. 그러니까 요것도 상당히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통합형 문제들이 상당히 그 생투에서는 자주 다뤄집니다. 단원 간 통합. 단원 내에서도 통합이 되지만 이렇게 단원 간 서로 다른 단원에서 이제 요건 세포 단원, 그다음에 요거는 그쵸 유전자 발현 단원이죠.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A는요 핵의 기질이 됩니다. 핵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인이 되겠고 C는 핵공이 되겠고요. D는 리보솜 사탕, 리보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과정은요. 진핵세포의 핵 속에서 일어나는 전사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전사 과정에서 이제 RNA 가공 과정도 이제 포함하겠죠. RNA 스플라이싱이 포함됩니다. 됐죠? 나과정은 A에서 일어난다. 당연히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mRNA C를 통해 세포질로 빠져나온다. 자, 요거 있죠. 요거는 어디 C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됐죠? 근데 만약에 if 가정법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1차 mRNA예요. 1차 mRNA. 그다음에 요건 가공된 mRNA라고 제가 이제 문제를 바꿔 볼게요. 그러면 자, 요건 1차 mRNA이고요. 길죠. 그다음에 가공된 mRNA는 이제 엑손만 결합된 상태죠. 엑손만 결합된 상태가 됩니다. 인트로는 제거되겠죠. 이 과정에서. 그죠? 그럼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억이 빠져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가공된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니은이 핵공을 통해 빠져나온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어. 자, mRNA 있죠? 완성된 mRNA, 가공된 mRNA C를 통해 세포질로 빠져나온다. 오케이. B에서 D를 구성하는 RNA가 합성된다. 어디 보자. B는요, 인입니다. 뭐죠? 그렇죠. 리보솜 조립하는데요. 리보솜을 RNA 플러스 단백질이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여기 이제 모여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전사된 RNA와 합체도기 해가지고 리보솜이 조립되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NA가 전사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B에서 D를 구성하는, 그죠? 리보솜을 구성하는, 그죠? RNA 합성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B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러면 안 돼요. B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러면 안 되고 B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이 핵공을 통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D에서 세포막 구성 성분이 합성된다. 자, D는 리보솜 사탕. 자, 여러분들 세포막인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껴 있는데 그 인지질은 스테로이드, 지방과 포함해가지고 지질이라고 그래요. 인지질은 지질에 속하기 때문에 매끈면 소포체에서 합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에 껴 있는 그 단백질 있죠. 그 단백질은 당연히 그렇죠? 리보솜에서 거친면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뒤에서 세포막 구성 성분인 그죠? 그 중에 단백질 합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끈면 소포체에서도 인지질 합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단백질 합성되는 거고. 오케이. 자, 리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과정에서 엑손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인트론이 제거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번역되지 않는 부분 인트론이 제거되는 겁니다. 틀렸고 비읍 mRNA와 tRNA는 A에서 합성된다. 그렇죠. mRNA나 tRNA 같은 경우 mRNA, tRNA는 그렇죠. 여기 핵 속에서 합성이
되겠죠. 전사 과정을 통해서 합성되는 겁니다. 전사 과정을 통해서 합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C를 통과했다.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 단백질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RNA 중화효소나 DNA 중화효소 이런 단백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여기서 세포질에서 합성돼가지고 핵공을 통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오케이. 자, 맞고요. 그 다음에 8번 들어갈게요. A부터 C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A부터 C는 뭐냐? 밑줄 쫙쫙쫙 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유형도 이제 풀어봤는데, 그래서 일단 A, B, C 찾는 거,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유형. 수능에서 상당히 지금 선호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먼저,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 찾으셔야겠죠. 세 개의 특징이 모두 있는 경우, 누가 있을까요? 그쵸, 그쵸. 리보솜이 있다. 그죠? 다시요. 대장균하고 간세포하고 공변세포, 이건 동물세포, 이건 식물세포고, 그죠? 여기는 진핵세포고, 얘는 원핵세포입니다. 이런 경우에 요게 이제 셋 다 공통적이니까 디귿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막이 있다는 얘네 둘이죠. 진핵세포니까 그게 이제 니은이 되겠네요. 둘의 특징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라스트 엽록체가 있다는 공변세포, 식물세포인 공변세포의 특징이 되겠네요. 공변세포.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공변세포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니은이 있으니까 얘가 바로 간세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장균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기억. 보기 기억. 디귿은 리보솜이 있다. 뭐 당연한 거고요. 핵산의 합성이 일어난다. 핵산의 합성, 즉 DNA 합성이나 RNA 합성이 일어나는 거. 당연히 디귿이 돼야 되죠. 대장균도 DNA 합성이 일어납니다. 네, 틀렸고. A와 B는 모두 크리스타 구조를 갖는 세포소기관. 크리스타 구조, 크리스타 동그라미 치시면 이거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갖는 건 진핵세포인 간세포하고 공변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갖습니다. 따라서 맞고요.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는 모두 세포벽이 있다. 그렇죠? A는 식물세포니까 셀룰로스, 요거는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이 있습니다. C는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와 요거는 세포질, 그 다음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 세포질. 됐습니다. 얘는 핵이 없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음 틀렸고요. 그 다음에 A부터 C 중에서 오페론을 지니며, 오페론을 지닌 건 누굴까? 대장균. 그리고 RNA 가공 과정은 누굴까? 진핵세포. 따라서 RNA 가공하면 이 둘, 진핵세포고, 오페론 하면 얘. 그래서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이 있다는 얘. 얘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장액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고장액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거는요, 세포벽과 세포막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식물세포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네. 동물세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ASO 3PG의 환원이 일어난다. 미줄자 3PG의 환원은 뭐냐면요, 그렇죠, 켈빈 회로, 즉 암반응, 즉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의 스트로마. 한마디로 광합성 과정이죠.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바로 공변세포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또는 뭐 A에서 3PG 환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맞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통합적인 그러한 보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숙지를 좀 해주세요. 익혀두셨죠?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 9번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가져와 가지고요. 자기방사법하고 세포 소기관의 그런 기능들, 요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건 아시죠? 거친면 소포체에서 골지체에서 분비 소낭으로 가는 거, 그죠? 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만 있다 그러면 이제 디귿 C가 되겠죠. 그죠? 이게 디귿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기억 디귿 A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있다, 이건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못 나오고 얘 셋이 있으니까 B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이 되겠죠.
디귿, 기역, 니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는요. A는 어디서 이상이 생긴 거냐면 어느 과정에서 이동이 안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동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됐죠? 그다음에 B는요.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검출이 안 됐으면은 그쵸? 네. 여기서 이상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C는요. 디귿에만 방선이 검출됐으니까 여기만 머물러 있다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기억, 정상세포에서 리소좀은 디귿의 막 일부가 떨어져 형성된다. 자, 리소좀은요, 골지체의 일부가 떨어지는 겁니다. 골지체 일부. 그죠? 네, 골지체 일부니까 틀렸죠. 거치면 소포체 일부가 아니라 골지체 일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단백질이 거친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이동하지 않는다? 자, C에서는요, 여기서 1로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만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 디귿, 단백질의 X 분비 경로는 디귿, 니은, 기역, 세포 바뀌다. 디귿, 기역, 니은 바뀌죠. 바뀌, 웅입니다. 자, 바뀌 나와서요. 바뀌, 웅. 디귿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니은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니은은 누구냐면은요, 분비 소낭입니다. 자, 골지체, 소포체, 분비 소낭 전부 다 인지질 이중층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갖는 분비 단백질은 기역에서 합성된 것이다. 니은이 갖는 분비 단백질은 기역에서 합성된 게 아니라 거친면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거니까 디귿에서 합성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미음 틀렸고요. 그 다음에 X의 펩타이드 결합에는 14C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X라는 단백질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X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졌는데 이 단백질은 탄소 이렇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서 여기 무슨 결합이 있어요? 이 사이사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CONH 됐죠?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펩타이드 결합에는 당연히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도 14C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중심 탄소에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펩타이드 결합에 있는 이 탄소도 당연히 14C가 포함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비읍은 틀렸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에도 탄소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억부터 디귿은 모두 핵막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천만의 말씀. 소포체 일부는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포체 일부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응, 디귿에서 칼슘의 저장, 칼슘이온의 저장 동그라미 치세요. 칼슘이온의 저장. 자, 요것은 매끈면 소포체 기능입니다. 매끈면 소포체 기능 한번 정리할게요. 지질 합성, 칼슘이온의 저장, 해독작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응 틀렸고. 네, 여기 다 틀렸네. 자, 라스트 문제 들어갑니다. 2018년도 수능 특강의 28페이지에 있는 08번 문제 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볼까요, 이 문제에게? 나올래, 안 나올래? 나올래요. 네, 좋습니다. 들으셨죠?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어떤 세포에서 합성되는 막 단백질 X가 세포막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냈는데, 당연히 A는 리보솜 사탕, B는 골지체죠. 얘는 분비 소낭. 되셨죠? 자, 그럼 얘는 기억은 세포 안과 밖 중 하나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소낭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디다 뿌려야 돼요? 바깥쪽에다 뿌려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하고 딱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있던 것들이 나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박기웅! 이고요. 여기가 안쪽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기억. A에는 RNA가 있다. 리보솜 사탕, 리보솜에 RNA 당연히 있죠. rRNA. A와 B는 단일막 구조다. B는 단일막인데요. 리보솜은 막 구조가 아닙니다. B에서 X가 합성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X라는 단백질은 리보솜 사탕, 리보솜에서 합성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기억은 세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당근이죠? 예.
기억은 세포 아닙니다. B의 일부는 핵과 연결되어 있다. 골지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포체 일부가 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가는 세포 외 배출 과정으로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 과정에 세포 외 배출 있죠.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됐죠? 물론 이제 가에서 요 과정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기억을 제가 추가를 할게요. 됐죠? 가의 기억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기억은 세포 외 배출로. 됐죠? 여기까지. 네. ATP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ATP를 사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됐죠? 이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하면 세포막 표면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그죠? 외포작용이니까. 자, 외포작용이기 때문에 세포막 표면적이 일시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세포흡 조해제를 처리하면요. 세포흡 조해제 ATP가 부족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가 과정이, 즉 가의 기억 과정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이 가 과정에서 이 과정에 억제가 됩니다. 활발해지지 않죠. ATP가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죠? ATP가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 이거 좀 챙겨주세요. 이 문제.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세포 연구 방법, 현미경, 그다음에 세포분해법, 자기방사법, 그다음에 세포의 구조, 그다음에 기능 특징 등 관련된 걸 이 한 강에다가 이 10문제 여러분들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음 강에서도 진행이 될 테니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